자, 그런데 이 몸, 은유, 몸시, 몸 언어를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9번째로서 이 몸은유, 몸시의 8번째로 이런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온 몸의 시와 몸시. 우리 시를 쓰는 또는 이 문학 비평 속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시를 말하면서 이 온 몸의 시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팽배되어 있는 어휘가 되고 있습니다. 온 몸의 시.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이 몸시라고 하는 이 강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온몸의 시와 몸시의 관계를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는 본질적으로 사물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추상적인 언어, 바로 정신의 언어, 마음의 언어로 서술하는 이 담론의 문장과 달리 감각적 언어로, 즉 이미지나 은유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적 언어란 바로 신체 기관인 몸의 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을 통해서 감지될 수 있는 이미지, 즉 바로 은유적 언어를 사용하기에 일한 모든 시는 바로 몸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60년대부터 우리 시단에 몸시의 입장과 달리 온몸의 시 또는 온몸의 시학, 온몸의 시인이란 말이 한동안 풍미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이념시나 참여시나 또는 비판적인 실存성을 내세우는 그 시인들은 온몸의 시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 강의의 주제인 이 몸은유, 몸모노, 몸시와는 어떤 편차가 있는지를 살피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사에서 이 온몸의 시, 온몸의 시학 또는 온몸의 시인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1968년 이 김수영 시인이 그의 시론 시어 침을 뱉어라 라고 하는 그런 시론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시의 내용과 형식 또는 참여 시에 관한 그의 어떤 독자적인 시학적 신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 침을 뱉어라에서 두드러지는 몇몇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시는 시를 쓴다는 것, 즉 노래, 이 시의 형식으로서의 예술성과 동의어가 되고 또 시를 논한다는 것이 시의 내용으로서의 현실성과 동의어가 된다는 것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다음 시를 못 쓰게 된다. 다음 시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시에 대한 사변을 모조리 파산시켜야 한다. 혹은 파산을 시켰다고 생각해야 한다. 말을 바꿔 하자면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가는 것이다. 자, 그것은 산문의 의미고 모험의 의미다. 이렇게 또 말하고, 또 시에 있어서 모험이란 뭐냐? 말은 세계의 개진, 고쳐서 앞으로 나간다는 개진. 나의 시론이나 시평이 전부 모험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에서 모험의 의미를 연습해 보았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로 나는 시단의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참여시 옹호자라는 달갑지 않은 분에 넘치는 호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또 규절이 있고요. 내용은 언제나 밖에다 대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짓거려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짓거리는 것이 이를테면 38선을 뚫는 길인 것이다.
이런 기적이 한편의 시를 이루고 그러한 시의 축적이 진정한 민족의 역사의 기점이 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시의 허용성을 신용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도 여지까지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는 충격을 못 주었다. 이 시로는 아직도 시로서의 충격을 못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지까지 자유의 서술이 자유의 서술로 그치고 자유의 이행을 하지 못한 데 있다. 또한 모험은 자유의 서술도 자유의 주장도 아닌 자유의 이행이다. 자유의 이행에는 전후좌우의 설명이 필요 없다. 그리고 다시 자유는 고독한 것이다. 그처럼 시는 고독하고 장엄한 것이다.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은 이 지루한 행설수술을 그치고 당신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다. 당신이 내 얼굴에 침을 뱉기 전에, 자, 보아라. 당신도 나도 새로운 문학의 용기가 없다. 이러고서 정치적 금기에만 다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새로운 문학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형식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 가는 것이다. 그것은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림자에조차 의지하지 않는다. 시의 내용은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그 내용은 형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시는 그림자에조차도 의지하지 않는다. 시는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민족의 염두를 두지 않고 인류의 염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문화의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고 평화에 공헌한다. 바로 그처럼 형식은 내용이 되고 내용이 형식이 된다. 시는 온몸으로 밀고 가는 것이다. 자, 이게 시여 침을 뱉어라 라고 하는 시론 속에 있는 몇몇 구절들입니다. 자, 인용한 문장들을 보면 우선 서두에서 시는 예술성과 동의어가 되는 형식이 있고 현실성과 동의어가 되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식을 예술성과 동의로 이해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내용과 현실성을 동의어로 본다는 것은 시란 현실의 반영이란 소위 리얼리즘 또는 반영론에 서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의 내용이 현실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재의 드러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다음 시를 못 쓴다든지 지금까지 시에 대한 사변을 모조리 파산하라는 것도 사실은 좀 과격한 독단인데요. 이러한 독단에 이어서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온몸으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리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 그 당시 주지적인 시, 그 사실은 자신도 주지적으로 시를 썼습니다. 또 심장으로 하는 것, 이 심장으로 하는 게 주로 서정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 주지시도 아니고 서정시도 아니고 그 다음 제3의 시가 뭐냐? 자, 이 점을 풀어나가는 그의 어법을 보면 그 다음에 인용문에서 시를 논한다는 것은 내용을 논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산문의 의미고 모험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험의 의미는 세계의 개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쓰인 내용은 산문처럼 현실이 반영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모험해야 하는데 그 모험은 실제의 세계의 개진, 기존의 세계를 개혁, 혁명해가는 발전을 지향해 간다는 말인데 결국 이 말은 한마디로 개혁과 진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자신은 바로 현실 참여의 참여신이라는 것을 또 스스로 자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여시의 효용성을 언급하는데 그 핵심은 자유의 이행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란 말을 서술로만 거치고 자유의 이행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 시의 본질은 뭐냐? 그리고 산문의 모험이 뭐냐? 자유의 서술이나 주장이 아니라 자유를 이행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자유의 이행을 위해서 시는 어떤 모험을 해야 할까? 그게 바로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들이 그러한 모험을 피하면서 새로운 문학을 한다? 또 정치적인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도 그런 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시의 형식과 형식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말이 안 된다. 결국은 자유는 끝내 이행이고 그건 정치적 자유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시어 침을 뱉어라. 이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좀 이해까지 이행되기 위해서 투쟁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유의 이행을 위해서 침을 뱉으라는 그러고 역설하고서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시는 온몸으로 쓰는 것이다를 다시 말미에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고 온몸이란 말을 또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김수영의 시로는 자유의 이행을 위한 침 뱉는 시와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는 온몸의 시가 그 핵심적인 문장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침을 뱉는 행위,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는 몸이란 모두 상징적이어서 그 진위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시적으로 정말 시로 드러낸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 침을 뱉어라란 말 또는 온몸으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시를 그가 이 글을 발표하기 전 4.19 전에 발표한 시가 있는데 그 두 편의 시를 눈과 폭포라는 시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이란 시를 보겠습니다. 너는 살아있다. 떨어진 너는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너는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너는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너는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자, 아까 시어 침을 뱉어라. 여기서는 기침을 하자. 가래라도 받자. 일관된 것 아닙니까? 자, 이 시에서 살아있는 눈을 향해서 젊은 시인들로 기침을 하자. 아니면 밤새도록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라는 이런 소위 몸 동작 이미지를 동원해서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서 눈은 어떤 눈이냐?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 살아있는 눈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살아있는 눈, 그런 눈이죠. 자, 그런 점에서 순수하고 정의로운 어떤 삶에 대한 강한 의지의 옹호 또는 자유의 의지의 옹호라고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 정치적인 자유까지 쟁취를 위하여 계속 떠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에 침을 뱉어라라고 한 이 시정신과 상당히 일치하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영의 이 침을 뱉는 일, 기침을 하는 일, 가래라도 받는 일은 모두가 이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서 정의롭고 어떤 자유로운 삶을 회복하려는 어떤 현실 참여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정신은 이 폭포라는 작품에서 또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실사휘 떨어진다.
금단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인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자, 이 시는 떨어진다와 고든 소리라는 이 시의 반복을 통해서 이 폭포의 그 역동적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시도 그가 말하는 이 온몸의 시학에 부합하는 그런 극명한 메타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에 화자가 지향하는 그 정신적 가치를 고매한 정신으로 규정하고 현실의 어떤 세속적인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일체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막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그 현실을 밤으로 규정하면서 이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는 이 고든 소리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부정적 현실에 안주하는 어떤 소시민적 아니한 삶의 태도를 과감히 거부하고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시인의 치열한 이 투쟁 정신, 이것은 바로 시는 온몸으로 밀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는, 그림자에조차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온몸의 시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그 김수영의 이런 그 온몸의 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1960년대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제 70년대 소위 그 참여 시운동 또는 민중문화운동 또는 민중운동 또는 뭐 민주화운동, 이것과 연관되어서 계속 하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이후 이 민주화, 민중문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줬고, 또 여기에 많은 시인들이 온몸은 이들 참여시의 어떤 중심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은의 화살이란 작품에 이런 구절을 봅니다.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을 뚫고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 위를 떠나자. 몇십 년 동안 가진 것, 몇십 년 동안 누린 것, 몇십 년 동안 쌓은 것, 행복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그런 거 다 넉말아 버리고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네, 온몸이란 것이 아주 이 고은의 화살에서도 이렇게 그 전편을 막 흐르는 하나의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70년대 독재 정권이 만들어놓은 어떤 부조리하고 이 비민주적인 현실에 대해 격렬하고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시인의 그 결연한 의지를 온몸과 화살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와 같은 자기희생, 강력한 표현이 이 화살이 되어 무너뜨려야 할 이 비민주적인 사회와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관역을 제시하면서 더욱 강렬한 투쟁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온몸의 시는 80년대 그 민주화 또 민중시로도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라는 작품의 1절에서 이런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에 나목으로 서서 두 손을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온 힘으로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막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 시에서는 이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봄을 맞아 꽃을 피우는 이 나무의 어떤 강인한 생명력을 온몸으로 메타포한 참여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리라는 이 희망의 시가 되겠는데, 여기서 나무는 자기 마음으로 나무이다라는 말처럼 의지를 지닌 스스로의 몸으로 고난을 이기고 봄을 가져오는 온몸의 나무를 그림으로써 어떤 고난에 굴하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 강인한 투쟁력을 보이는 역시 온몸의 시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김수영과 또는 그 이후에 그 참여 시인들이 말하는 이 온몸의 시학에서 말하는 이 온몸은 오늘 이 체험주의 몸철학이 말하는 인간이 사물과 접촉하는 감각기관으로서 그 전체를 지칭하는 그러한 몸과는 좀 다른 온몸, 온정성, 온나라 등에서 보듯이 이 온몸의 시에서 이 온몸은 몸 앞에 온이란 관형사가 붙어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럼 이 온이 뭐냐? 온은 이것은 바로 모두 전체를 나타내는 관형. 그러니까 온이 첨가된 온몸입니다. 따라서 이는 감각적인 몸 이미지에다가 몸 전체 전체라는 전부라는 의미를 추가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몸 전체를 내던지는 어떤 전력투구의 의미를 가진 관념적인 어휘. 달리 말하자면 애당초 몸 이미지가 총력을 다하자는 강력한 권유를 요구하는 이 관념화된 의미로 전이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 몸시에서 몸시가 하나의 어떤 은유적인 거라면 역시 온몸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관념에 된 하나의 발전된 몸시의 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유화된 그 몸시가 온몸의 시로 이렇게 추상화된 관념에 대한 관념화된 그런 용어로 발전해서 모두 전부 전력을 다하는 것. 그것은 몸뿐만 아니라 전체 이런 용어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전력투구의 의미로서 온몸이란 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